일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 니들이 일본의 미래다? 아닙니다. 일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일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은 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박간의 방송을 진행할 때 제가 이제 일본 기업 이야기, 일본 경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고 오는 편입니다. 당장 이제 일본 사회라는 것이 뭐 대한민국 사회랑 물론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당장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문제점에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현재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은 점쳐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많이 들고 오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일본 상황을 두면서 아이고 일본 망했네. 일본은 이제 그 완전 뭐 맛이 갔네. 라고 이제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일본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이제 왜 저건 이해가 안 되겠네. 이건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학적인 흔히 말하는 이런 있잖아요. 이런 이제 공부해가지고 저도 경제학 전공이기 때문에 공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본을 대입시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알기 쉽게 대충 이제 현재 일본 이런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사실 기반으로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마이니치 뉴스네요. 2012년 5월 5일에 일본의 이제 기시다 총리가 유럽 순방 중에 이제 런던에 딱 가가지고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기시다에게 투자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영어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명언이 나왔죠. 인베스트인 기시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해외 언론이라든지 뭐 해외 관계자 앞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자산소득 배증. 일본 사람들 저축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증권시장으로 달려가라. 투자를 하세요라고 기시다가 이번에도 나가서 입을 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알려면은 먼저 이거죠. 자, 한국어로 번역. 일본 경제신문 1면에 기시다 총리 자산소득을 늘리겠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이제 빠바방 하고 치고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아베노믹스 시즌2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총리가 여러분들의 돈을 2배로 불려드립니다. 2배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입을 터는 걸까? 일본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일본 사람들의 저축과 부채를 통계적으로 내준 이거 이제 내용이거든요. 예. 일본의 1세대당 저축 현재 금액은 1,791만 엔입니다. 1,791만 엔.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저축 금액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돈에 약 1억 7천만 원 갖고 있단 말입니다. 변경 하지 말라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이거 지금 그거 느끼잖아요. 응. 이게 약간 서민들이랑 좀 감이 동떨어진 느낌이죠. 응.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인구로 따졌을 때 일본에 예를 들어 1억 2천만 있어. 제가 6천만 등입니다. 라는 사람들의 저축 금액 1,061만 엔. 우리나라 또 1억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1가구당 572만 엔이 평균이다.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오히려 늘어나죠. 1,225만 엔. 일본 중앙에 가운데 있는 인구로 봤을 때는 저축보다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 부채가 무슨 부채냐면은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40대 49세 이 사람들, 그 다음에 40세 미만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부채 금액이라는 게 주택론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 50세, 60세, 70세 이상은 파란색이 부채인데 부채가 거의 없죠. 이 사람들은 월급도 올라가고 주택론의 잔고가 거의 줄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특히 은퇴한 사람들은 자기 집인데 마이홈인데 은행 빚도 없겠다. 이 저축이 말랑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60세, 69세 저축금액 2,384만 원, 2억 3천. 70세 이상 2억 2천. 윗사람들이 돈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현찰을. 그러니까 아까 기시다장이 말한 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은퇴하신 분들 돈을 왜 쌓아둡니까? 그것 좀 주식시장에 들고 나오세요. 제발 좀 선생님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베노믹스 때도 잘 안 움직이고 지금도 잘 안 움직입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이 연령대를 보면 지금 뭘 추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버블 붕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니케이가 정점으로 가. 지금 증권시장에 돈 넣으면 돈 넣고 돈 먹기예요. 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종이 쪼가리가 된 걸 또 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쌓아두고 내 뭐 노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손주들 용돈이야 주렵니다. 라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 노인들이 나라를 병들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본에서 2020년에 일본에 있는 모든 국민, 일본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1인당 10만 엔씩 우리나라 돈 100만 원 정도씩 뿌렸어요. 예. 왜? 코로나니까 힘들잖아. 경제가 안 돌아요.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뭐 좀 사 먹어라. 아니면 뭐 가서 전자제품이라도 너 사라. 소비를 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10만 엔 급부 지출로 돌아서지 않고 2020년도 저축률 35% 상승. 현재 현역 세대들은 돈이 없으니까 꽁돈이 왔네? 와 아껴야지. 미리 돈 갖고 있는 세대들 꽁돈이 왔네? 오 저축액이 늘어나네. 그러니까 양쪽 다 돈을 안 굴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일본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축률이 올라가고 저축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경제 어떤 상황이냐? 예, 짜잔. 한국어로 번역. 2022년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가계 금융자산 2021년 말 기준으로 첫 2,000조 엔. 2,000조 엔. 이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축입니다. 근데 이 저축 금액의 대부분이 노인들이 갖고 있어요. 돈을 풀라고 아베노미스트 얘기해서도 안 풀어요. 다 안 풀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할까? 지들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미친 듯이 발행하는 거예요. 안 오는 만큼의 세수를 자기들이 빚을 져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부채 늘어나면서 이건 국민들 탓이에요. 부채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일본의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탓을 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버블 붕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진도 나고 자연재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게 좀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뉴스 많이 보시죠. 엔화 가치가 뭐 종이 조각이 되고 일본이 이제 드디어 이제 망국의 길을 걷는구나. 선진국 탈락이다고. 하이 선진국 탈락이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일본을. 일본의 엔화가 떨어지면은 엔화의 가치를 올릴 거는 간단하죠. 이렇게 돈 찢는 걸 좀 줄이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돈을 회수를 해야지. 일본은 아까 말한 대로 있잖아. 국채를 미친 듯이 찍었어요. 얼마만큼 일본 국채를 찍었어요? 일본 재무성 자료지표인데 일본의 2020년 한 해 예산 중에서 어떻게 34.3%가 국채 관련 금액입니다. 이게 국채 원금을 내는 거랑 국채 이자 내는 게 1년 예산의 34.3%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는 국채에 대한 이자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고 엔화가 종이 쪼가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식이라면 그게 통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통합니다. 국채 등 보유자별 내역 이래가지고 일본 국채는 합계 작년 말 기준이네요. 1074조 엔, 우리나라 돈 약 1경이 넘어가는 돈이 일본 국채를 찍었습니다. 예, 48.1%. 예, 일본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반 가까이. 그렇죠. 일본은행. 반 가까이. 그 다음에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약 92.1%입니다. 일본 국채 채권자는 일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90% 이상이. 아, 맞아. 예. 해외가 7.9%. 해외는 7.9%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국채의 특징성이죠. 여러분, 일본 은행은 돈을 찍는 기관이잖아. 예. 뱅크 오브 재팬. 그러네.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럼 이게 시장에 가가지고 누가 사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주는 데서 정부랑 교환하는 거예요. 정부는 은행한테 국채를 주고 은행은 돈 찍어서 정부한테 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짜등동 기존에 발행됐던 국채의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누가 영향을 받을까? 이게 해외에 나갔으면은 일본이란 나라에 그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 그림만 보면은 일본 은행이 제일 큰 손해를 보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샀어. 아까 금리를 올린다 했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산 국채의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일본 은행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럼 일본 은행이 파산을 하나요? 엔화를 찍는 은행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돈 찍는 데서 국채를 했는데 국채 가격이 내려가서 손해를 봤는데 그럼 지들이 또 돈 찍어서 또 야 이거 무슨 바로 이게 일본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또 이제 항상 이제 일본 이런 이제 국채금 얘기할 때 항상 자주 나온 게 뭐냐면은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 엔을 찍는 일본 은행은 상장돼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이 주식회사가 뭐 어떻게 뭐 있잖아. 배당이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격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일본 은행이라는 게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 뭐 아까 말한 대로 국채 가격이 떡락하면 일본 은행이 뭐 상장 폐지돼요? 그것도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일본 은행은 상장된 기관인데 불구하고 이 다음에 나오죠. 짜잔. 일본 은행이 대주주인 기업 랭킹 이래가지고 이것도 얘기 많이 했네요. 과감하게 자도 나오죠. 유니클로, TDK,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일본의 대기업 거의 대부분이 일본 은행이 대주주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일본은행이 지들이 돈 찍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본 주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 일본은행이 구입한 일본 주식시장의 ETF 포함익 16조엔. 지들이 돈 찍는 기간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본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6조엔 우리한테 약 160조의 돈을 번 거야. 이상하잖아. 돈 찍는 기간이 왜 주식을 사서 돈을 왜 벌어? 지들이 돈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 호.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돈도 찍는데 국채도 사고 주식시장도 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란 나라의 스타일입니다.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 국채 금리가 올라가? 야 그럼 국채 더 찍으면 되지. 안 그래요? 이 국채 이자가 생기잖아. 이자만큼 국채 더 찍으면 되지. 그거 더 사주면 되잖아. 그럼 왜 일본은 금리로 안 올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들이 돈을 이렇게 갖고 있다 했잖아. 일본이 금리 올려봐요. 안 그래도 투자한 주식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은행 계좌에 꽂아 넣습니다. 일본은.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일본 경제에서. 은행 이자가 지금 몇 프로예요? 일본의 보통 예금 금리 0.001%입니다. 예. 이래도 은행에 놔둬요. 이래도 경제가 안 돌아서 국채 찍는 데잖아. 그런데 이거 금리를 올린다 해봐. 그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은행에 저축을 할까? 그럼 위험한 거 안 하고 그대로 은행에 놔두면 되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네. 맞아.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게 제일 큰 거고 위험성을 얘기한다면 하나 더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주택금리입니다. 현대 일본 주택금리, 변동금리 0.375%. 거의 제로금리죠. 고정 10년 동안 고정해가지고 주택론 빌린다 하더라도 0.75, 0.8 이거예요. 뭐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주택론 금리라는 것은 1% 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도. 근데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잖아.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집 살려고 돈 빌린 사람들은 부담이 올라가겠죠. 그걸 누가 질 것 같아요? 아까 나오죠. 40세 미만 49세 얘들이 집니다. 돈이 없는 세대들.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이 저축이 많은 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더 얹혀둘 거고 안 그래도 돈 없는 세대들은 은행에 돈 빌렸는데 이자 부담이 올라가네? 소비를 더 못하겠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제로금리를 가능하면 유지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현역 세대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일본 사람들 그 예산에서 돈 쓰는 걸 줄이면 되지 라고 느끼잖아요. 돈 쓰는 거를. 근데 돈 쓰는 걸 못 줄여요. 일본은. 왜 사회보장 관계비는 늘어나는가? 일본의 고령화율 2022년도 기준 29.3%, 독일, 불란서, 영국, 미국보다 압도적인 고령화. 노인들이 돈은 안 쓰는데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보장 비용 1990년도 연간 16조엔, 우리나라도 160조를 썼다면 2019년도에는 520조를 씁니다. 보험료도 1.9배 올라가고 연금 부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일본 사회에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희생해서 일을 하면서 국가는 빚을 찍는 거. 이게 일본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40년 후 2065년이 되더라도 일본의 19세 미만 인구는 2% 줄어듭니다. 20에서 64세 미만 인구도 줄어듭니다. 근데 40년 후에도 일본은 어떻게 돼? 더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29%잖아. 38%가 됩니다. 이게 일본의 미래예요. 이거는 막 기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바꿀 미래죠. 수가 없어요. 이런 재정 적자 계속돼요. 이거 싫어? 소비세 50%, 소득세 한 70% 하면 괜찮아질 수 있겠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버는 즉시 다 세금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사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국채를 찍고 은행이 사들이고 주식 투자를 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저는 일본에 거주해서 항상 느낍니다. 일본의 발전을 이끌어낸 게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일본의 폭락을 얘기한 게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버블 붕괴.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말로 저성장, 일본의 나라의 미래를 얻게 만드는 게 단가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이게 이 세대들이 일본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표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세대들이 자민당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기승전 단가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랑 다른 세대들이랑 갭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국채만 찍어내가지고 계속 양적 완화만 계속 해? 뭐 저금리 계속 해가지고 언제 돈 쓸지 모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줍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이 세 명입니다. 아베짱,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소따로, 가운데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아저씨. 아베 총리 때 일본의 경제장관이 이 아소따로입니다. 경제장관, 총리, 일본은행 총재. 이 세 명이 트라이앵글이 되니까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를 정부도 용인하고 은행도 용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떻게 됩니까?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예, 바로 신1만엔 지폐. 아. 2022년부터 제조. 우선 6억장. 이거 있었다. 화폐를 바꿉니다. 만에는 우리한테 약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죠. 2024년도에 바뀝니다. 여러분 느끼겠죠? 아니 오상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도 돈 안 쓰는 사람 안 쓸 것 같은데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맹점이 나오죠. 뭡니까? 짜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많이 갖고 있다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돈 현찰이라 했잖아. 그걸 장롱에 박아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새로운 돈으로 바뀐단 말이잖아. 그러면 그걸 꺼내서 바꿔야 되겠지. 신고를 안 하고 몰래 꿍쳐뒀던 재산이 국가에게 어떻게 됩니까? 들킨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국어로 번역. 예, 일본의 상속세 세율입니다. 1,000만 원 이하는 뭐 10%밖에 안 돼. 근데 6억엔 초과, 우리나라 60억이 넘어가면 55%, 우리나라도 30억이 넘어가면 45%, 우리나라도 10억이 넘어가면 30%. 예, 일본의 상속세 세율은 55%로 전 세계 최고입니다. OECD 가맹국 중에 상속세 높은 순서 1등 일본 55%, 2등 대한민국 50%, 3등 불란서 45%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찬스를 많이 줬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쓰세요. 당장에 지금도 기시다 짱이 뭐랍니까?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2012년도에 입을 털고 있어요. 왜? 지금 그 갖고 있는 현찰 나중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뺏어가기 전에 존말할 때 예금 빼가지고 넣어라. 투자를 하란 말이야. 돈을 돌리란 말이에요. 노후 대비를 한다니까 소비를 안 할 지언정 제발 좀 유동성 있는 자금으로 바꾸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는. 예. 아니 오상 솔직히 일본 정부 이런 말 하더라. 일본 사실은 거지인데 뭐 저렇게 자료조사 해가지고 있잖아요. 자료조사 해가지고 장롱 예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뻥카 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 일본에서 이걸 알기 쉽게 일본에는 진짜 장롱 저금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뚜루루 아니 이거 누구지? 모르는 번호네. 여보세요? 엄마 어떻게 사고 났다. 회사에서 내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회사 돈가 아니 우리 아들 아니 울지 말고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 내가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예, 대한민국 사에서는 난리죠. 일본에서는 이 보이스피싱을 오래오래 사기. 나야 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전화 걸 때 엄마 나야라고 얘기거든. 그거 뭐 막을 수도 있지도 않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에서는 막기 힘들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아들 이름을 타는 남자에게 3,000만 엔을 줬다. 우리가 또 3억입니다. 이게 시즈오카 80세 여성이 이렇게 한 겁니다. 80대 여성이. 뭐 이런 뉴스가 이런 하나뿐이냐? 아니죠. 짜잔. 한국어로 번역. 예. 가마쿠라의 80대 남성. 이것도 또한 3,000만 엔. 현찰 3,000만 엔을 준 거예요. 그 일본도 은행 제한이 있어요. 그 하루에 얼마라든지 그렇죠. 또 이거 이상 그 뽑고 싶으면 창구 가라. 그런 거 있는데 못 막아요. 왜 못 막을 것 같아요?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일본 사회라는 겁니다. 같은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집에 돈을 안 놔다 놓으니까 은행 창구에서 아버님 그거 아드님 아닐 수가 있어요. 저한테 바꿔보세요. 아니 우리 아들 아버님 진정하세요. 이게 대한민국 가능한. 일본은 봤잖아. 아빠 나 3,000만 엔 그래 금고에서 꺼내줄게 이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가까바지. 그 돈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기꾼에게 뺏기지 말고. 그러니까 제발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새로운 돈을 발표하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돈 갖고 있지 마세요. 괜히 집에 놔두다가는 사기당해요. 일본에 보이스피싱 많잖아. 이번 기회에 나와가지고 신권으로 교체해서 은행에 놔두든지 투자하세요라고 약을 피려고 어떻게 돼? 신권을 내는 거예요. 많이 연결이 되죠. 사회상이. 돈 안 쓰는 사람들 때문에 돈 안 쓰는 노인들 때문에 국가가 그 사람들의 사회보장 비용 연금부터 해가지고 보험료 내려고 빚을 만들고 그 빚 부담은 올해 현역 세대들이 져야 되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현역 세대들이 힘들고. 현역 세대들이 힘들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개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 니들이 일본의 미래다? 아닙니다. 일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일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은 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왜? 아까 이거 보여줬잖아. 일본은 계속 고령화 진행되잖아. 현재 현역일지 모르는데 이 현역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걸 똑같이 답습하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도 정책하는 거예요. 나라 내려가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뀌고 중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노인이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나라. 이게 일본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에서 이런 경제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를 얘기를 할 때 일본의 합계 출산율 1.34, 5년 연속 저하.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4에서 1.3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어떻게 된다 했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 했어요. 이게 일본의 미래야.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2월 출생아 역대 최저 어떻게 된다고요? 2011년 합계 출산율 0.81. 일본의 약 반이네요. 오늘 얘기한 이 노인 얘기, 일본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일본에 미래가 없다 느끼셨나요? 혹시나? 일본은 이렇게 연명의 국채를 찍어서 연명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일본보다 약 2배 정도 험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노인들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돈을 풀면 된다라는 어찌 보면은 로또 같은 희망을 갖고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희망이 없어요. 노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려야 됩니다. 일본은 노인이 미래고 대한민국은 현역 세대,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이 미래입니다. 이게 일본과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미래를 봤을 때 제일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누가 나라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세대는 희생을 많이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데 국가 예산이 더 어떻게 돼?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줄 수는 없겠죠. 왜? 여러분들 세대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쩌면 노인들에게 더 각박하게 대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은 노인들을 우대하지만 노인들이 돈 안 쓰는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이런 일본의 이야기, 일본의 이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60세, 70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래를 주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듣고 우리나라의 100% 참고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일본의 케이스는 비슷합니다. 왜? 대한민국도 언젠가 이런 인구 피라미드가 될 거기 때문이죠. 19세 이하 인구가 절벽을 치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더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근데 그걸 좀 더 빨리 체험하고 있는 일본, 현재 일본의 경제. 오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